자, 이슈 플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장에서는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보였다면 국내에서는 코스닥 중심으로 하면 올라가고 있는 약간은 좀 차별화되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도 이 두 분께 해석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애플이 강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국내에도 이게 AI 훈풍으로 계속 올지 오늘은 좋은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 하시면은요. 네, 애플의 반격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애플의 반격. 삼성이 먼저 했죠. 자, 이번엔 대표님은요? 네, AI 열풍은 여전히 지속. 아, 진짜 언제 꺼질까요? 자, 오늘 전문가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애플이 저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SK 하이닉스의 좀 HBM이 좀 뒤졌던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올라오고, 네. 애플도 AI 쪽이 좀 뒤쳐졌는데, 예, 이번에 또 이제 맥에 예, AI 칩 쓴다고 이제 해서 간밤에 한 4% 정도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거죠. 예, 네. 거기다 또 이제 구글 아시죠? 알파벳도 지금 거의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예, MS에 뒤쳐졌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다 따라오네요. 네, 아무래도 뭐 역시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하고 네. 뭐 국내 우리 삼성전자는 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게요. 뭐 쌓아둔 현금도 많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투자할 여력이 좀 많았는데 네. 이번에 뭐 좀 절치부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체 개발한 새 칩으로 맥 라인업에 전면적으로 이제 개편을 추진한다. 뭐 이렇게 해서 미장에서 상당히 뭐 강세를 보였어요. 여기에다 이제 저는 어떤 걸 주목했냐면 올해 아이폰에도 AI 기능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예측한 수준인데 이번에 이제 6월에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네. 이제 애플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공개될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M4 칩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맥 제품의 뭐 아이맥이나 뭐 저가형 14인치 노트북, 맥북 프로 뭐 이런 것들에 다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 탑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M3 칩까지 해서 애플 칩은 TSMC가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TSMC 관련주 오늘 에이즐랜드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가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요거 이제 애플 AI 칩이니까 자체 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체 M 시리즈. 칩이니까, 그렇죠. 네. 자체 칩이니까 결국 디자인하우스 시스템 반도체 쪽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 뭐 가온 칩스부터 해서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다 이런 쪽이 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예. 제가 또 일정적으로 또 계속 누누이 얘기한 것이 15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렇죠.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투자 발표를 합니다. 미국 공장 투자. 그리고 이제 그때에 맞춰서 미국의 이제 보조금, 그것도 이제 그때 맞춰서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미국의 파운드리 투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가온 칩스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선반영에서 좀 나오는 모습인데, 뭐 파운드리 투자 관련 JNB가 조금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근데 뭐 저는 아무래도 뭐 디자인 하우스 이쪽 삼성전자와 어떤 협업 요 레퍼런스가 있는 가온 칩스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정도를 봤었는데 가온 칩스가 오늘 그래서 강한 모습이에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재료를 가지고 지금 선반영한다고 보세요. 근데 오늘 디자인 하우스 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이 좀 가는 모습이라 같이 뭐 묻어가는 것 같기도 좀 하고요. 겸사겸사.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올해 아이폰의 AI 칩을 AI 기능을 탑재할 거다.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온 디바이스 떠올라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제주 반도체나 이쪽 보다는 니노공업이 오늘 좋거든요. 니노공업. 영업이익률이 50%나 되는 회사 아닙니까? 엄청나네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거 아직 전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오늘 힌트 많이 드리는데. 그러게요. 가온 칩스 리노공업 나왔습니다. 네, 제가 프로에 진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다 가고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제가 더 말할게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온 칩스 같은 것들도 뭐 15일 날 이슈가 있긴 있는데 이번에 뭐 HBM 쪽이 이번 실적 이슈로 지금 오늘 많이 가는 모습이거든요. 이오 테크닉스부터 해서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그 이후엔 또 시스템 반도체도 또 갈 수 있는 그런 또 순차적으로 순환매라고 봤을 때 이쪽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오늘 애플과 관련해가지고 국내에선 어떠한 종목으로 봐야 할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가온 칩스 리노공업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엔 대표님인데
역시 AI 쪽과 관련해 좀 자세하게 좀 찾아오셨네요. 어떻습니까? 네, 뭐 AI 관련돼서 뭐 애플도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못 올랐죠.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10% 이제 다른 종목들이 갈 때 빠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이제 AI가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M4 칩이 이제 공개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감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좀 바뀌면서 어저께 뭐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한 4%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구글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메타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AI 관련 기업들이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뭐 어저께 나스닥을 이제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AI에 대한 그런 열풍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파하면 국내에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애플 관련돼서 M4 칩 공개를 뭐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애플 같은 경우 매년 지금 새로운 칩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공개한 게 M3, 그다음에 올해 M4가 이제 공개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된 거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AI가 계속 이제 확대가 되면서 M4에 대한 이제 그 안에 AI 기능을 좀 더 확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M칩에 대해서 지금 애플이 AI 부분을 조금 축소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3에서는 좀 축소를 했거든요. 그걸 네. 다시 M4에서는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애플의 이제 그러니까 AP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AP 같은 경우는 그 안에 MPU라는 그런 그 AI 관련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 있고, 현재 아이폰에서도 지금 많은 그런 이제 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된 부분을 기존보다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주식가의 움직임은 아마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런 이제 AI에 대한 그런 이제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관련된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AI 시스템을 크게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HBM3나 HBM3E D램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부분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반도체주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큰 두 개를 아마 확인하면서 뭐 HBM3나 아니면 뭐 낸드 플래시 관련된 부분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도 약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이제 메모리 단에서의 이제 이런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소무장 관련된 종목들 다시 관심 있게 좀 올해 내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래됐네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이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생산이 많이 되면 이제 소모품 관련된 기업이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나 그다음에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애플의 AI 도전, 이제 뒤늦게 좀 붙긴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히 파급성은 좀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두 분께 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실적,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슈플로우에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 또 저녁부터 실적 발표됩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 한 줄 평 하시면요. 네, 고금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 대표님은요. 네, 원화 약세로 수출 기업에 주목하자라고 했습니다. 수출.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화장품 봐야 되는 건지 의료기기 봐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표님부터 수출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뭐 수출이 뭐 지금 올해 계속 지금 호조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출 증가율이 뭐 1월 달에는 18%, 그다음에 2월 달에 4.8%, 그다음에 3월 달에는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까지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21.6%로 이제 수출 증가세가 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수출 이제 품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요 품목을 보면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석유 제품, 뭐 철강, 뭐 가전, 뭐 컴퓨터
주변기 이런 쪽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지금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수출 관련줄이 잘 되는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려면 수출이 확대가 되어야 이제 그게 같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강달러로 인해서 지금 뭐 국내 이제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섹터 중심으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수출 관련돼서 뭐 큰다라고 한 큰 부분은 이제 자동차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내수 판매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줄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차량 판매는 여전히 지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SUV나 그다음에 친환경 차량과 같이 이제 고부가 가치 차량의 이제 판매 비중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매출 구조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고요. 영업이익 확대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서 이거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의류 화장품, 특히 OEM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OEM 업체 같은 경우 대부분 해외에 공장이 있고 해외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강달러가 지속이 돼서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출 대금이 국내에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한 환차익이 보통 때보다 더 크게 이제 보여질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의 소비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의류나 그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소비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가격 상승, 그다음에 판매 확대로 인해서 수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월 10일까지만 해도 이제 40% 넘는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 관련된 기기 이런 쪽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지금 대미 수출이 상당 부분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개선되는 그런 이제 환차익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이제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제가 오늘 갖고 오신 표 중에서 수출표를 보다 보니까 증감률이 금액은 적지만 선박이 87로 제일 높거든요. 수출 중에서는. 근데 감소율이 제일 크죠. 네. 근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초에가 그렇게 인도되는 물량이 없고요. 월 하반기로 넘어가 인도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통계적인 그런 이제 차트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나 승용차 쪽 이쪽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럼 관심 종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뭐 수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뭐 현대차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ODM 관련돼서는 이제 잉글우드랩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이제 생산 시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화장품 회사와의 거래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류 OEM 업체는 이제 한세실업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 들어볼 텐데요.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가 좀 되게 핵심 한 주 아니었습니까? CPI 발표도 있고 또 어제는 있고. 또 PPI도 있었고 또 이제 선거 결과까지 나오고 선거 결과 관련해서는 뭐 야당이 이기면은 좀 지수에 선거 결과 나온 한 달 안에 지수가 좀 많이 내린 경우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볼 게 많았던 한 주 같아요. 네, 이번 주가 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좀 이길 거라는 또 내용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야당이 좀 이기면은 이제 향후 한 달 정도 동안 통계를 보니까 4번 중에 한 3번 정도는 지수가 좀 하락을 한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근데 뭐 저희 또 4번 중에 한 번은 또 올랐으니까 네. 그쪽으로 좀 초점 맞추는 게 어떨까 하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CPI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정말 안 좋게 나왔는데 PPI가 그나마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미장은 또 이제 안도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건 근데 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제 가장 강력하게 오른 섹터가 반도체거든요. 네. 결국에는 반도체가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실적이라는 것이 이런 고금리 상황, 고물가 상황을 이겨내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뭐 생각지도 못하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그쵸. 어제 강하게 반등 나온 섹터도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다가 그리고 장이 좋지 않은데도 강한 섹터는 결국에는 실적 기대 섹터이다. 근데 뭐 반도체 제일 뭐 좋은 거는 뭐 누구나 지금 주식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언제 들어가냐. 그게 문제예요. 언제 들어갈까. 또 높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뭐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이렇게 반도체가 높은데 사냐. 왜 반도체 얘기하냐라고 하시는데 예전에 에코프로 150만 원 갈 때 지금 80만 원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그렇죠? 더 가야죠. 그렇죠.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내년 초까지인데 이게 왜 높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TSMC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 쉴 때, 네. 그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이익이 더 나왔습니다. 예, 이게 매출이 더 잘 나왔어요. TSMC 잘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관련된 종목들도 잘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TSMC도 좋았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고 저희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도 네. 그래도 실적이 이기는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거 하나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황입니다. 그죠? 호황 상태에서 폭락은 없다. 예,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준이 매매하셔도 되네요. 네, 확실히.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한국장 괜찮다고 보거든요. 물론 당연히 중간에 조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좋은 건 다 아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말고 뭐 있느냐?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제가 뭐 다른 프로에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나만 믿고 따라해서 말씀드렸는데 미용기기 쪽. 네. 그래서 휴메딕스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 바로 또 어제 강하게 갔어요. 이런 거 필러 매출이 되게 좋고요. 미용기기 네이버에 치시면 됩니다. 치면 실적, 그 다음에 뭐 중남미 수출, 타 수출 실적 좋고 막 분기 실적이 뭐 최고다 이런 거 다 나와요. 화장품도 미용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쉽게 거죠.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조선도 제가 나만 믿고 따라서 얘기 드렸는데 삼성중공업도 오늘 가거든요. 삼성중공업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조선도 괜찮고요. 그다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자동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쪽에서 저는 자율주행도 네. 괜찮지만 제가 타이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넥센 타이어 얘기했는데 넥센 타이어도 상당히 강하게 갔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보는 쪽은 조선 쪽하고 미용기기, 원택 이런 것들도 중남미 진출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 저희는 수출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이 수출 잘 돼야 좋은 돼요. 거. 네, 뭐 그리고 지금 환율도 지금 유리해요. 수출하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그래서 예, 그런 조선이나 미용기기 섹터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어쨌든 고금리와 관련해서 실적 잘 내려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는 거. 이게 가장 키워드니까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값입니다. 야,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계속 사상 최고가 경신. 예, 이런 건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님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금은 구리, 동, 원자재 지속 랠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대표님께서는요? 네, 금 투자는 ETF로. ETF.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엘컴텍 내려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은 오르고 있고 은까지 움직이고, 덩달아 갑니다. 네, 예. 최근에 또 이제 구리까지 엄청나게 가는데 동은 또 이제 동박해갖고 AI 가속기용으로 이제 하이엔드 동박 들어간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또 저렇게 또 강하게 갑니다. 네, 그 저희 나만 믿고 루트군요. 따라해서 솔루스 맞다. 첨단 소재 네. 또 그 종목 맞았었죠, 상담 있어요. 한번. 저는 한 번씩 튈 거라고 얘기했는데 강하게 진짜 쳤거든요. 튀네요. 네, 그래서 다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저는 그 눈에 좀 들어오는 게 구리 가격이 거의 고공행진하고 전선주 급등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전선주가 가거든요. 전압기 다음에 전선주 가고 전선주 가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원가의 90% 차지하는 게 구리. 예, 그러니까 구리 오늘 이구산업 대창 저도 아침에 봤었는데 오늘 또 강하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제 우리 PD님하고 방송국에 내는 거를 네. 이구산업 대창을 적었는데 이미 좀 오늘 또 시세가 또 주고 내려와요. 그러네요. 저도 그래서 이구산업 대창은 조금 테마주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 저는 그때 LS 얘기 드렸어요. 지난주였나? 근데 지난주에요. 예, 오늘 또 강하게 10%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십시오. 20% 진짜 좋습니다. 전문가님하고는 개장 전에 방송을 해야겠어요. 맞아요. 개장하면 다 올라가니까.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구산업 대차이긴 한데 우선은 전선주가 가면은 이렇게 구리가 후발로 갈 수 있으니까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고 좀 높아요. 이제 높아져갖고 그렇군요. 뭘 봐야 되나 하는데 이제 니켈도 맞습니다. 니켈 쪽 봤는데 현대비엔지 스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림 첨단 산업이라고 해갖고 예. 요거 그 히토류 같은 거 하는 요런 히토류 자석 같은 걸 하는 회사 또 요거 IPO가 좀 있어요. 그래서 후발로 한번 이제 원자재들 다 돌아가면 이제 알루미늄도 이제 니켈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이언 이런 자동차 것들.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니켈이? 아무래도 뭐 그쪽이면 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건데. 그렇군요. 예, 근데 원자재 쪽이 다 이제 순환매 흐름이 그런 있다면 차원에서 더. 예, 뭐 낮은 종목이 없을까 좀 보다가 예. 현대비엔치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2구 산업 대창 관련해서 또 얘기해 주셨고요. 대표님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오늘 지금 금값이 뭐 오늘도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온즈당 지금 22,400달러를 지금 넘어서 있는 지금 2,405달러를 지금 기록을 그래서 하고 방송 있는데요. 전에 제가 얼마나 더 오를까요? 막 여쭤봤는데요. 예. 네, 일단 뭐 3월 이후서부터 지금 금 가격이 이제 급격히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3월부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7% 정도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금값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금수요 확대,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유동성 공급 확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금에 대한 매수세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중국, 러시아가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제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확대가 될지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금을 이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여직에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이런 해지 수단으로서 이제 금의 역할을 이제 좀 강조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수혜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이제 위치를 갖고 있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늦춰지긴 하고는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시장 컨센서스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값이 좀 강한 그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17%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500달러, 온즈당 2,500달러 선을 예측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물론 3,000달러 간다라고 뭐 얘기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한 2,500달러 정도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 100불 정도 이제 더 상승을 한 거고, 그렇게 보면 퍼센트로는 이제 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때문에 뭐 크게 뭐 수익을 내겠다라고 투자하시기에는 조금은 지금 어느 정도 높은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추격 매수를 해서 쫓아가서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높은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금을 이제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그러니까 골드바라고 하는 이제 실물을 직접 사버리는 직접 거. 예. 사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예. 뭐 ETF나 아니면 선물 거래, 아니면 요즘 같은 골드뱅크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는 아마 ETF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금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뭐 그러니까 보관이나 뭐 이런 거에 따른 뭐 비용 발생도 없고, 또 상대적으로 세금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 내가 금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금 ETF 중심으로 아마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금을 이렇게 다뤄보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